커미 좋아 가연쌤. 안녕하세요. 커미 좋아 가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계산 작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상중하에서 중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제 채널에 있는 계산 작업을 완벽하게 다 보시고 잘 푸신다면 이 문제 다 푸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이 문제는 구독자님이 저에게 파일로 만드셔서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회계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푸실 때 여기 서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요거는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이 답을 쓰는 칸이 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로 되어 있는 경우에 답이 0이 나오면 이렇게 빼기 표시가 뜹니다. 알겠죠? 이거 오답 아니에요. 0이에요. 0. 알겠죠? 그렇다고 이거를 다시 일반으로 바꿔서 0으로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기능, 토익 점수. 자, 요게 기능과 토익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요게 기능과 토익 점수를 확인하고 이 밑에 데이터가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 2, 표 6이 있네요. 자, 점수별 비행사 영어 마우스에 관련된 가산점인가요? 수행 능력 평가 점수 있네요. 를 계산해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다 계산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값은 바로 옆에 있는 요 데이터, 그죠? 사행에 있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자, 주어진 함수가 VLOOKUP, value, write, match, 세트 문제네요. 자, VLOOKUP이에요. VLOOKUP은 이렇게 잡는 거죠. 만약에 HLOOKUP이야, 그럼 이렇게 잡게 되겠죠. 알겠죠? VLOOKUP은 세로 방향으로 해서 찾아주는 거, HLOOKUP은 가로 방향으로 찾아주는 거, 그거예요. 자, 그럼 VLOOKUP으로 찾을 때 맨 첫 번째 열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토익 점수의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와 일치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럼 토익 점수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세 글자를 가지고 찾는다라고 판단이 되시겠죠. 자, 그럼 write를 통해서 RI만 치면 되고요. 요거를 토익 점수에서 세 글자야. 문제는 아마 조금 더 자세할 것 같아요. 토익 점수의 오른쪽 세 문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요 표만 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전제하에 제가 생략을 했고요. 자, 550을 찾았는데 왼쪽 맞춤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 많이 올라오시죠? 숫자인지 문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 정렬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 기본적인 정렬, 이거는 형식에 따른 정렬인데 문자인 경우에 왼쪽 맞춤이에요. 알겠죠? 문자인 경우에 왼쪽 맞춤인데 지금 이게 550이라는 문자를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그럼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물론 value 함수가 나왔으니까 이게 숫자일 거예요. 자, 클릭을 했는데 가운데 맞춤이라서 내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가운데를 한번 해제해 보세요. 그럼 오른쪽으로 들어갔잖아. 그럼 이건 숫자야. 알겠죠? 다시 이해되셨어요? 그럼 문자를 숫자로 찾아줘야 돼. 근데 VLOOKUP 함수는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걸 value 함수가 하는 거죠. value가 안 나왔다 그러면 곱하기 1을 하시면 되고, 근데 value가 나왔어 그러면은 write로 잡은 이 값 앞에 value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550이란 숫자를 이제 입혀서 찾으면 되는 거지. 어떤 함수를 가지고 VLOOKUP, VL 이렇게. 자, VLOOKUP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VLOOKUP은 이제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컴마일 1급 시험 보시는데 VLOOKUP을 헷갈린다 그러면 시험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100%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VLOOKUP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 함수라는 거. 자, 내가 찾은 550이라는 값을 찾아야지. lookup value는 내가 찾을 값. 요거 550이란 숫자야. 그 다음에 심표로 구분. table array는 내가 찾을 숫자가 포함된 표를 통해서 내가 추출할 값들까지를 말합니다. 표를 말해요. 표. 알겠죠? 표의 기준은 내가 찾을 값이 제일 왼쪽 열에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따로 떨어진 거를 내가 여기다 계산해서 수식을 복사할 거야. 그러면 F4 눌러서 고정해 주세요. 쉼표. 자, column index number. 자,
자, 이거는 열번호인데, 자, 이게 VLOOKUP으로 이렇게 5개의 열을 잡았거든요. 그럼 얘가 첫 번째가 열이 1, 2, 3, 4, 5라는 숫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비행사야. 그럼 비행사가 요거잖아요. 그럼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근데 내가 3을 1미로 쓸 수가 없잖아. 왜냐면 비행사 영어 마우스 계속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변수가 있죠. 그 변수가 위에 있는 이 값들이에요. 이 값에 따라서 열번호가 달라져. 그럼 이 값의 이치를 찾아줘야 돼. 그걸 누가 해? 매치가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매치로 찾게 되면 비행사가 1번, 영어가 2번, 마우스가 3번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매치로 찾은 값에서 비행사가 1번인데 실제로 VLOOKUP에선 3번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해서 3번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작업하겠습니다. 매치. 누굴 찾아? 비행사. 어디서? 여기서. 떨어졌어. F4. 자, 비행사 영어 마우스. 딱 떨어졌어. 이렇게 쉬운 매치가 콤마하고 뭐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0. 가로 닫고. 그러면은 비행사에 대한 1번이 나왔어요. 근데 3번이 돼야 돼. 그럼 플러스 2를 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심표를 한번 해볼게요. true, false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잡은 이 550이란 숫자에 관련된 걸 묻는 거예요. 550이란 숫자가 여기 안에 있어?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일치야? 아니에요. 이거는 범위로 나온 거예요. 범위. 알겠죠? 지금 여기 보면 550 이상, 60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true 요거 더블 클릭해서 true로 해 주셔도 되고 1 쓰셔도 되고 그냥 true 안 쓰고 여기서 가로를 그냥 닫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제가 true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0이 나왔네. 0. 그죠? 그래서 지금 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빼기로 나왔잖아. 0인데 빼기야. 왜? 회계니까. 이해되셨죠? 요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자, 얼핏 보면 프리퀀시 함수 문제인 것 같은데 필기 점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필기 점수를 이용해서 지금 표가 그냥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엔 필기 점수 전체가 들어간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퍼센타일 함수가 범위가 들어가는 함수예요. 알겠죠? 자, 퍼센타일이 뭔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P-E-R. 자, 이게 되게 많네. 요거예요. 요거 더블 클릭, 요거. 자, 퍼센타일은 array하고 k야. 우리 array k 나오는 함수 본 적이 있을 텐데 어떤 함수죠? large 함수. 여기 밑에 large가 나오죠? large나 small 함수. 범위 안에서, 배열 안에서 몇 번째, k번째 값을 구하는 거. 근데 퍼센타일은 백분위수. k가 1, 2, 3, 4, 5 떨어진 게 아니라 퍼센트 백분율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필기 점수죠. 그럼 필기 점수 안에서 떨어졌어. 고정 F4에서 50%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거야. 이렇게 돼요. 알겠죠? 백분위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0.5를 쓰던지 아니면 50%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465라는 값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여기 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시해라 라고 했어요. 어떤 거를 가지고? 텍스트. 그럼 여기다가 텍스트를 쓰겠습니다. T-E 이렇게. 자, 텍스트 함수 지금 어떻게 이 숫자를 큰 따옴표 안에 놓고 0.0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시해.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이거는 만약에 구했다면은 아까 이렇게 첫째 자리 제가 또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내가 구했는데 지금 465 딱 떨어져서 465.0이 나왔는데 만약에 495가 나왔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 했더니 494.5로 바뀌었대요. 자, 원래 숫자는 소수점 자릿수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형식이 기본적인 형식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최종적인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답이 나왔다면 그 답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온 거. 자, 3번 가겠습니다. frequency. 자, frequency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가 많아서 헷갈려요. 그죠? 자, 지금 뒤에다가 제가 frequency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요거죠. 이상 이하, 0 이상, 5 이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6 이상, 7 이하, 8 이상, 10 이하 이렇게. 자, 0 이상, 5 이하라는 얘기는
지금 요 범위에는 0, 1, 2, 3, 4, 5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얘를 잡게 되면은 0 이하가 돼요. 근데 얘를 잡게 되면 5 이하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frequency는 요거 위에 있는 이 의미를 보시고 범위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frequency는 블럭을 잡고 간다는 거. FR. 자, 분포도. 뭐 한국사 능력 점수를 이용해서 한국사 능력. 자, 우리는 frequency는 고정을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한 번에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콤마 데이터. 근데 나는 이 분포도를 이 5에 들어가는 거, 7에 들어가는 거, 10에 들어가는 분포도를 구할 거야. 그래서 가로 닫고 이렇게 돼요. 제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7번 반복. 그러니까 뭐야 6, 7이 없나 봐요. 그리고 4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블럭 잡힌 상태에서 여기서 콕 알겠죠? 그럼 여기 다시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repeat 여기서 큰 따옴표 미음 한자 버튼 탭 버튼 누르시고 요거네. 그리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서 제가 맨 뒤로 갈 때 키보드에 엔드 버튼 딜리트 오른쪽에 있는 엔드 버튼 눌러서 바로 갔고요. 이 상태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딱 눌렀어요. 아, 이 칸을 좀 넓어야 되겠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할 때 넓혀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뭐 너무 쉬운 문제, 그죠? 여기는 없는 거죠. 요거. 자, 이게 없는 게 이 숫자 부분을 지금 제가 구독자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숫자를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좀 이걸 보고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수식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네, 답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이 표에 있는 숫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4번. 자, 표일의 필기 점수를 이용해서 필기 점수의 상위 5명의 평균을 구해라. 그랬는데 라지 에버리지를 구해라. 근데 if가 안 나왔어. 자, 만약에 if가 나왔다면은 상위 5위에 해당되는 평균 값이 구해지는데 if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상위 5위가 점수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라지에서 필기 점수 이거는 하나만 구할 거기 때문에 굳이 고정 안 하겠습니다. 5등. 자, 일단은 477이라는 숫자야. 그럼 477에 해당되는 거보다 큰 거. 지금 요건가요? 이렇게? 그럼 이 5개의 숫자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야? 상위 제일 큰 거,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거, 네 번째 큰 거, 다섯 번째 큰 거에 대한 평균 값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라지를 일단 에버리지 안에 라지 값을 넣겠습니다. 라지 값을 어떤 거의 평균이야? 필기 점수의 평균이야. 라지에는 처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범위가 들어가니까 근데 1, 2, 3, 4, 5 5개의 값의 평균이야. 그래서 배열상수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average 가로 요거 지금 이거 배열 수식이니까 이 값이 이거야. 그래서 이 값 놓고 작거나 같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는이 하나 더 붙여서 는을 삭제를 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렇게 그럼 493이 되죠. 네, 지금 요 5개의 숫자에 대한 평균값이 구해지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배열 수식으로 구하게 되면 이 5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이게 변수가 돼요. 알겠죠? 5개에다가 이 전체 개수로 나눠지는 값이 되기 때문에 평균값이 좀 작아져요. 근데 실제로 상위 5명의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네. 5번. 자, 오랜만에 사용자 정의 함수 select case 문이 나왔고요. 자, 여기 가산점을 구할 거고 해당되는 여기 들어가는 인수가 한국사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인수 부분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거 이 FN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개발 도구 가서 비주얼 베이직 가서 이렇게 가서 삽입 모듈 삽입 프로시저 그 다음에 콕 찍고 이게 제일 빠른 방법 그죠?
FN 가산점 이렇게 가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여기다가 한국사 능력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들어가. 알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삽입 버튼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삽입 모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삽입 누르시고 모듈을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도 이 메뉴가 없다 보니까 삽입 모듈을 못하는, 모듈 한 다음에 프로시저를 못하는 거예요. 펑션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public function 이렇게 fn 가산점 이렇게 한국사 능력 콤마 컴퓨터 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select case문이야. 자, select case문은 뭐냐? 내가 정의를 해서 내가 어떤 값에 대한 미리 정의를 해서 그 값에 대해서 계산할 거야. 거죠. 누굴 정리를 할 거야? 컴퓨터 활용 능력 점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 외에. 자, 그러면 여기서 1일 때, 2일 때 쓰는 애가 select case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활용 능력 점수야? 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select case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 1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1 바로 쓰셔도 되고 케이스 is는 1 쓰셔도 됩니다. is가 들어가면 연산자가 들어가야 돼. 는 크다, 작다, 작거나 같아, 크거나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fn 가산점은 어떻게 한국사 능력에다가 컴퓨터 활용 능력을 더해줘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바로 들어가죠. 한국사 능력에다가 더해. 근데 뭐를 더해야 돼? 이게 1인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4점을 더해줘. 이거죠. 그죠? 자, 2, 3 반복이니까 요거 복사. 이렇게 또 else까지 복사할게요. 자, 이번엔 2에서 3이야 라는 얘기는 뭐냐면 2, 2,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2와 3일 때는 2를 더해주고 한국사 능력에 2를 더해주고 그 외에는 else 그리고 얘는 0이니까 0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0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and select라고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select case를 넣느냐 누가 뭐야 할 때 거기다 넣는 거야. 알겠죠? 1이야 하는 게 컴퓨터 활용 능력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select case로 미리 지정을 해놓고 1이야 그러면 내가 계산이 한국사 능력에다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니까 한국사 능력에다가 그냥 이 해당되는 점수를 쓰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is를 써도 되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쓰겠어 그럼 케이스 1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X 누르시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정석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FX 눌러주시고 여기 가서 사용자 정의로 가서 FN 가산점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한국사 능력 넣으시고 컴퓨터 활용 능력 넣으시고 확인 버튼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는 FN 넣으면 이렇게 바로 떠요. 그럼 탭 버튼 자 그러면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한국사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이거 보고 한국사 능력 컨트롤 키 누르고 딱 하면 쉼표가 바로 넣어지고요. 그게 더 빠르긴 한데 모르겠어. 그럼 쉼표 누르고 이거 누르셔도 돼요. 알겠죠? 아니면은 여기까지 왔어. 그럼 FX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로 뜹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그리고 복사합니다. 네 그러면 가산점이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볍게 강의를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게 연습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운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쉬운 문제를 만나고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때 운에 따르지 마시고 내 실력대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잘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하시고 합격 꼭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